영치금을 달라는 말은 내용을 옮기면서 내용에 변질이 생긴 것으로 저의 입장이 아닙니다. MBN에 나온 내용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잘만 하면 소년부 송치될 것 같다라는 기대와 심신미약받으면 감형이래로 들은 내용만 말한 것입니다. 이때는 사건의 내용 검토를 잘 안 했습니다. 사건 동기를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폭과 방과는 말한 대로고 그걸 가지고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그걸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친에게 통보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한 가지를 간과하였네요. 첫째, 누나가 저만큼은 아니지만 학폭 피해를 꽤나 당했다고 제게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중에 모친은 그때는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 냅뒀다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는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였으니 지금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폭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욕하고 넘기면 그만이니까요. 제가 특수 케이스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거부한 경우도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많이 있었으니 몰라도 이상할 게 없겠죠. 다시 동기 설명으로 넘어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모친하고 말싸움이 있었는데 이때 모치연이 내쫓기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제가 설명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불신하시겠죠. 그러니 심리검사 결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 측은 이를 정서적 과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장황하게 말하면 우울감 대처, 자원 부족, 경계, 적개심 등이 엇. 간단히 말해 쌓이다 터진 것이라도 나와 있더라고요. 반응 중에 그럴 거면 가해자 하포구를 죽였어야지 라는 내용이 있는데 깡이 안 났다라고 진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진술한 것인 JLPT 시험 때문에 멈췄다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최홍만이 했어도 기껏해야 하나 죽이고 끝이었을 겁니다. 그 동네는 숫자만 많으면 야마토 전함도 밟아버릴 정도로 졸개의 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들을 죽일 마땅한 방법이라면 총, 폭탄, 화학 테러를 해야 그제서야 하나 죽을까 말까였습니다. 저는 혼자였기에 중학생 아이 하나의 능력으론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 그 결과 사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여러분이 말씀하시듯 정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지식도 쌓아버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 보니 어떤 분은 그걸 왜 재판에서 말 안 했냐 하시네요. 사실 그때 머리에 맛이 가서 설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니 2022년 말 뇌과학자를 만나서 뇌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뇌 사용량이 제가 상위 4.2%랬는데 문제가 기계도 쉬지 않고 가동하면 고장나는 것처럼 저의 뇌도 사건이 나니 아예 켜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되는 말이 여럿 나온 것이죠. 그 외에 댓글에 대한 답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정신 멀쩡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세요 같이 실습으로 빵 만드는 형들이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관상만 보고 바로 중등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누구는 제가 정상이라 합니다. 특히 법무병원이 정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감정이에게 전화로 따졌고 재판부도 애 정신 건강한 거 맞아?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간 이야기 중엔 매우 독특한 케이스, 진단하기 어려운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신감정은 엉터리 의혹이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저 이전에 청소년을 본 게 7년 전이랍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부모는 바로 학폭이 연다는데 제가 칼부림으로 저만 정학당했을 때 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했는데 부모는 막았고 되려 가해자 부모에게 치료비 플러스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더군요. 저는 이를 상납 항복선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적으로 인식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도 학폭 피해자랬는데 살인은 너무 가긴 헛다네요. 지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갱생 가능성이 없다 하시는데 제가 1심 최후 진술에서 김천의 안 좋은 점을 열거하며 징역은 절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으며 질 나쁜 김천에서 징역을 살면 더 큰 재범으로 이어질 것이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만 뽑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김천은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작년에 고참이 횡포를 저지른다거나가 심했는데 다들 징벌 45일 플러스 이송 플러스 추가권이라는 3종 세트로 직원들에 의해 골로 갔고 2025년 4월부터 5월엔 자동차 정비반에 웬 도망자 하나가 폭군으로 자리 잡았죠. 저는 정면으로 맞섰고 그 폭군은 청송 2교도소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징벌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자는 저 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정비반에선 제가 실세로 알려졌는데 애초에 고참하고 싸우는 일은 드문 게 저는 여기서 열애고 고참은 다들 친한 형입니다.
올해 6월 4일에는 연매출 100억인 사업가가 강연을 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제 나이 때 개판 5분 전이었다는데 생각을 바꾸고 반복하여 노력했더니 40대가 되어 연매출 100억을 이루고 김천에 있는 소년수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 의욕을 심어주고 저도 이쯤 되니 잃을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다니 이건 무언가 너무 잘못됐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사건 배경이 저의 주장대로면 너무 쉽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거래 원칙처럼 가정폭력 신고가 무시당했던 날, 저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던 게 아파트 경비실에 간다거나 모친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서 긴급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청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직무유기와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스피 급등을 확인한 한동훈의 말이 생각납니다. 윤석열이 계엄 안 하고 정치했으면 지금처럼 경제가 성장했을 것이다. 저도 같습니다. 만약 제가 살인을 안 했으면 저는 외고 일본어과에 가서 즐거운 청주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족을 빼도 제가 반성한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손절한 상태이지만 첫 제 누나만큼은 좋은 기억이 있어 이성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학폭 피해자였고 같은 3개 국어를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제가 IT 기업가고 첫째 누나는 회계사가 되어서 상부상조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서로 많은 공감이 오갔죠. 아마 첫째 누나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소 때 재판장이 여러 내용을 듣고 검사에게 검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며 질문하자 검사는 가정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집구석 분위기가 대강 보인댔는데 제 집안은 손님이 오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만 남으면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가족에 대해선 거기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자는 마음도 똑같이 한국이 개판 5분 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많이 자극을 받았죠. 방금 전에 일만 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집단 난동이 일어난 걸 보세요.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고 헌법기관 하나가 전복되게 생겼고 국회의원들은 미친듯이 싸우고 심지어 유도 선수도 국회의원을 하고 빠루의 최루탄까지 견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도의 영향력은 상실된 지 오래고 극좌 대 극우의 구도가 되어 저는 무당층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평화가 너무 부럽습니다. 다시 반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극단주의자의 잔인한 살인마, 합리적이고 바른 것 하나 접한 적 없던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까지 이어져 왔죠. 게다가 저는 윤 어게인이었습니다. 극우였죠. 그러다 작년 대선 기간 이후로 한동훈을 더 알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한동훈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는 그동안 살아온 제가 매우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니 저의 과거나 매우 부끄럽고 추잡스럽게 짝이 없게 느껴집니다. 학교 칼부림 때는 몰라도 이번 살인에서 지게 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염두에 둔 무언가를 해도 책임은 지겠습니다. 1차 입장문의 설명이 많이 부족했죠. 한동훈 저서를 통해 저의 모자람도 많음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 자매 상담을 하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읽으며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음 중 성경 구절도 나와 있던데 이에 반성하자는 마음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와 한동훈을 접하고 바로잡자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보수를 망친 윤석열이 너무 싫습니다. 그자는 골로 갔으니 그냥 인구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동훈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저의 정신이 전보단 나아졌으니 개판 5분 전이던 저를 고쳐주신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1차 입장문에서 제가 영치금을 달라는 말은 원문엔 없었으나 여기 정신과 진료가 자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S1부터 S2까지 모범수를 수용하는 서울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를 짓기도 했는데 다들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단체 심리상담도 매우 잘 구성되어 있어 거기에서 처음으로 의욕을 얻었고 재범률이 제로라서 그때 나가면 좋은 사람으로 지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게 고쳐나갈 힘을 주십시오.